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4일이고요 예. 5월 14일이 보통 뭐였죠? 짜장인가? 짜장이 4월인가? 아, 그 있잖아요 2, 3월 말고 또 그거 다 기억해야 돼요. 있죠 12개 다 기억해야 돼요. 네, 2월이 이제 발렌타인, 네. 3월이 화이트데이, 4월이 아마 짜장이었던 것 같네요. 5월이 아마 로즈쯤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꽃선물한 뭐 의미 없죠. 아직 참 그 연애 세포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늘 거고. 설렘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 수요일은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역시 굉장히 좋은 네. 네크마우스 내 건이 갖고 와요. 네. 왜 자꾸 여기서 커서를 움직이고 있어 내 건데. 마우스를 이렇게 딴 걸 주시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도 많이 갖고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더라고요. 네. 드디어 그 대열에 합류하셨군요. 네, 저도 들어가 보니까 네. 와 벌써 한 30% 이익이야. 어. 와, 나 깜짝 난 그렇게 또 플러스 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튼 미국 시장 괜히 사람들이 미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요즘 좀 깨닫고 있습니다. 네. 자, 여튼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합니까? 자, 오늘 그 권순우 취재팀장 그다음에 박병창 이사 나와서 그 지난 밤 사이에 제일 컸던 뉴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우디와 미국의 전략적 투자 협정 거의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에 달하는 네. 엄청난 그 딜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좀 줄을 이루게 될 것 같고요. 예. 인덱스 시간에는 오랜만에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십니다. 아. 신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네.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제 3주가 채 안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곧 시작이 또 됩니다. 바로 이제 뭐 인수위 기간 없으니까 네. 바로 정부 시작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희의 날. 3위. 1희, 2희, 3희. 오늘 또 뭐예요? 오늘도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낸대잖아요. 계속 좋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좋았는데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이 또 좋으니까 우리가 영 힘을 생각보다 못 쓰네. 나 어제 그래도 한 3%는 무조건 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주변에 보면은 그 많이 오른 주식들 좀 있거든요. 뭐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방산주 이런 것도 들고 계셨던 분들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허리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허리 아픈 것도 주식 오르니까 다 잊게 됩니다. 네, 허리 부자시고 테슬라 오르면 여러분 주식 믿습니까? 오르면 그냥 다 끝이에요. 허리 아프면 어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테슬라 믿습니까? 안진뱅이를 네, 저 어휘 선택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방어사 한번 보면요. 예. 다우존스는 0.64% 하락했는데요. 이거 하락한 거는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떨어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다우는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좀 크게 빠지게 되면은 좀 약세를 좀 보이게 됩니다. 네. 나스닥은 1.61% 상승했고요. S&P 500은 0.72%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 그래야 되나 어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거를 지금 이번에 오른 거를 기점으로 그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0.31% 올랐네요. 연간 수익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히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 샀든 다 올랐다는 거죠.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렇죠. 좋겠다. 예. 저도 좋습니다. 표정 너무 밝아지셨는데요. 아유, 왠지 오늘 목소리가 힘차시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보고.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뉴스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좋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갖고 방사인주가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네. 찝찝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뭐 지진 났는데 뭐 지진 수혜주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러면 안 거는 돼. 좀 찝찝한데 네. 이게 평화 모드로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소식도 좋고 주식도 좋고 뭐 네. 이런 소식입니다. 일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한 6천억 달러, 그러니까 850조 원 규모의 투자 및 수출 그리고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네. 근데 1기 때도 사우디를 먼저 갔었는데 이번에 사우디 갔다가 뭐 그쪽에도 돌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안 간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참 신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누구랑 친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누구랑 친한 건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그 사우디 기업 데이터볼트가 이제 국영 기업인데 그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 기업이 미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오라클, 우버와 함께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뭐 800억 달러 그러면 뭐 우리가 숫자가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100조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G 버노바의 가스터빈과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142억 달러, 보잉 737 여객기 48억 달러, 뭐 50억 달러의 에너지 투자 펀드, 50억 달러의 항공우주 방위기술 펀드, 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포츠 펀드 등 사우디의 대미 투자 관련한 투자 파트너십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우디가 하는 전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네. 미국에다 투자할 수 있는 거 투자 다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사우디가 왜 미국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켜진다라는 컨셉을 가정했을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예전에 오일머니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그 금태환을 포기한 이후에 그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기름은 달러로 결제를 해라. 네. 그래갖고 이제 페트로달러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기름을 달러로 사는 것만 가지고 달러는 그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줬던 이유가 이게 그 페트로달러를 하는 조건으로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페트로달러가 의미가 없어지면 안보 보장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사우디가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군 현대화와 발전을 위한 합의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쓴 것만 보면 사우디가 대부분 네. 썼거든요. 네.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한테 받을 게 뭐가 있냐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면은 군 현대화 발전 쪽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는 거고 여기서 얘기 보면은 숫자로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뭐 미국 12개 방산 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우디 입장에서 돈을 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받은 건 뭐냐라고 본다면 공군 발전 및 우주 능력,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해상 및 해안 안보, 국경 안보 및 지상군 현대화, 정보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그러니까 사우디의 안보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챙겨주겠다라는 거고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자마자 아니 뭐 협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사우디가 미국한테 선물 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선물 줬을 때 그 이면에 사우디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안보 쪽이 되게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확보했다며 사우디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조국에 계속해서 매우 잘 봉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돈 내는 얘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잘 서비스해 줄게. 그럼 서비스가 뭐냐는 거예요. 안보를 네. 챙겨준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잇따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야 터키도 좀 와가지고 나도 좀 악수 좀 해줘. 네. 이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기업을 할 때도 권력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사우디가 스타링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같이 폐쇄적인 나라가 네. 스타링크를 허용을 해서 항공기하고 선박에서는 위성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기시감이 있죠. 네. 베트남에서도 작년 10월에 스타링크 허용해줬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앞두고서 이 협상을 위해서 했던 카드였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 뭐 사우디의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가 시리아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이제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상황인데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발전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리아 제재를 중단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좀 여기에서 이거 확인된 정보는 아닌데 네.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 뭐더라? 광물협정. 네. 그 우크라이나 같은 광물협정을 시리아와 맺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미국이 그냥 광물 사가고 그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네.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하진 않은데 네.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게 일종의 식민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 광물에 대한 치해법권 같은 느낌? 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의 내용인데 이거를 시리아하고 뭐 맺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가 과연 미국과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명분이 뭐가 됐든 시리아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제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도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해 나는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영원한 적입니다. 네. 네. 거기는 서로를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까지 영원한 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네. 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자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삼희의 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피스메이커 이자 통합자가 되는 것이다.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거나 뭐 미국에 뭐 기업들이 진출하는 걸 허락하거나 이게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안보 뭐 이런 거 도움 준다 아직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튀르키예가 지금 중동에서 원래 이제 중동의 가장 큰 형이 이제 사우디잖아요. 네. 사우디랑 이란 이제 두 나라가 제일 이제 양대 산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요즘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시리아 진출하면서 네. 거의 이제 중동에서 자기도 이제 큰형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란 뭐 핵무기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우디가 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우디에 이런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안보 이런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줄게. 넌 돈 내놔. 요 흐름이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리하게 파고드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그 사우디 쪽 취재원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되게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싹 이렇게 발라내고 그냥 퓨어하게 네. 좀 빈살만도 잘 살고 싶다. 빈살만 잘 살잖아. 빈살만은 잘 사는데 네. 사우디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아. 그 종교와 뭐 지정학적인 갈등과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현대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고 네. 그 빈살만의 주요 지지층들이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 젊은 층은 사실 이란이랑 전쟁했던 그런 그 기억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 원래 그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이랑 맺으려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뭐 저기 이스라엘이랑 그 이슬람이랑 맨날 싸우고 뭐 그러고 살아야 되냐. 네.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화를 시키는데 좀 전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니즈가 좀 있대요. 그래갖고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사우디가 엔비디아로부터 GB300
칩이면은 아직 최신 칩이거든요. 네. 18,000개를 산다는 거예요. 18,000개. 18,000개. 우리나라 H100 와. 2,000개 있다면서요. 네. 근데 GB300을 18,000개를 사는데 데이터 센터를 무려 500메가짜리를 만든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네이버 세종 각이 270메가인데 네. 대학교만 하다. 네. 축구장 40개 넓이. 네. 그러면 500메가면 축구장 80개 넓이 네, 정도 네, 되는 네, 건데 여기다가 이거 지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쪽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진짜 AI 투자 너무 안 했어요 그동안. 네. 아, 근데 그 AI 데이터 센터는 위로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만 늘려야 되나? 더워요 더워. 열도 좀 잘 빼야 되고 네. 그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때려 넣는다고 그러니까 때려 넣기도 때려 넣은 건데도 좀 넓게 좀 쓰고 봐야 있어요. 돼요. 예, 예. 아, 그래. 난 차라리 그냥 한 건물에 이렇게 위로. 위로 좀 가고 하면 왜냐면 이제 어쨌든 큰 도시들이 상관없나? 이게 도시에다가 꼭 할 필요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나? 북극에다가도 만들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가? 바다에다 두고 또 바다 심으려고. 속에다가도 네. 막 집어넣고.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사우디가 데이터 센터까지 어마어마한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뉴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5% 가까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 우리 모건 스탠리의 명언.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요, 반도체.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모건 스탠리가 기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부가 디램 DDR5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지난 4월에는 DDR4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네. 우리나라 반도체 그때 제가 원래 10일짜리 수출 지표는 잘 얘기 안 드리거든요.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근데 이 5월 10일까지 수출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수출 지표가 무려 24%가 급감했습니다. 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네. 128억 달러로 23.8%가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급감했던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좀 쉬었잖아요. 네. 뭐 연휴 어린이날도 있었죠. 네. 쉬고 뭐 거기 그 노동절도 쉬고 거기다가 이제 대체휴일도 쉬고 그래고 좀 휴일이 많아서 10일까지 통계니까 이게 휴일이 많으면은 이게 수출액이 딱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만 14%가 증가했어요. 나머지가 얼마나 빠진 겁니까? 나머지 다 박살났죠. 뭐 승용차 23% 빠지고 석유 36% 빠지고 뭐 다 빠졌는데 네. 반도체만 14%가 올라가지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6%. 원래 네. 1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팔렸어요 반도체. 그리고 수출처를 보니까 대만만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주로 대만에서 많이 그렇죠, 사가니까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겨울이 온다며. 그래서 겨울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와요. 네. 그래갖고 지금 DDR5 가격은 원래 좀 상승세에 있었고 DDR4 가격은 거의 한 4, 5개월 맞나? 이게 되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물 가격 정도 좀 오르나 그랬더니 고정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실적이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받기 전에 네. 선행으로 좀 땡기는 수요가 좀 있지 않냐, 사재기였다라고 좀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하도 틀리니까 전망하기가 좀 그러니까 전망을 소개드리기도 좀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DDR5의 현물 가격은 3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최근 5달러 중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4달러 중반이었던 1월과 비교하면 약 20%가 높은 겁니다. 그럼 4달러냐 5달러냐 그럼 1달러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 단위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20%가 올라가면은 뭐 매출이 20%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이게 좀 어마어마한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괜히 그런 것도 아니고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서버용 DDR5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회사들도 투자를 줄여요. 네. 캐펙스를 막 늘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안 줄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 공급을 안 늘린 상태에서 수요가 안 줄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하겠네요. 그냥 쇼팅이나서 가격 네.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전망이 틀려버리면 네. 이게 하루아침에 공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게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선구매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끝나고 나면 이게 뭐 다 될 거냐. 근데 삼성전자 컨퍼런스 걸 이번 거 좀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다 듣기에는 좀 길어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레가시 반도체 쪽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레가시 반도체 쪽에서 고객들 그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꼭 HBM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 일반 반도체 쪽도 괜찮다. 꼭 서버 반도체 아니더라도 뭐 그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영원한 떡밥 양치기 소년 한 200명 모여 있는 HBM3 납품하는 거 네. 그것도 뭐 2분기부터 넣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나오면 어쨌든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도 조심스러워야 되질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4월 말에 빙산이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그 수면 아래에 더 큰 위험이 있다. 네. 관세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줄 거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 하이닉스 157% 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워낙 빙산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분기 실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를 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에 겨울이 다가온다라고 냈다가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었거든요. 작년 네. 9월에.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겨울이 온다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서 실적 자꾸 좋게 나오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좀 15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23만 원으로 다시 올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23만 원짜리 12만 원 해놨다가 겨울이 아직 안 왔는데 봄이 왔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23만 원으로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다시 빙산이 온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자꾸 빙산 그러니까 빙 모시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약하는 쪽으로 봤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CXMT가 창신 메모리가 DDR5 뭐 1분기에 뭐 만들어서 팔 거라고 막 그러더니 DDR5를? 예 그래요? 작년에 소개 많이 드렸어요 이 뉴스도. 상신이 예. 벌써 DDR5 양산이에요? 제가 그 페이퍼도 봤다니까요. 그 샤오미에다가 네. 우리 DDR5 납품한다고 하는 그 서류도 네. 봤어요. 그 견적서 같은 거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도 봐가지고 저도 와 CXMT 거 이제 밀려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힘들겠다 그랬는데 뭐 최근에 들었던 취재원 얘기로는 잘 안 좋대요. 이게 품질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CXMT 걸 잘 안 쓰려고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잖아요. CXMT가 이만큼을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는 공급을 안 늘리고 있었는데 네. CXMT 물량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쵸. 우리 거가 더 찾게 되는 네. 이게 그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겨울이 온다 전망은 틀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R5, 4 가격 다 오르고 있고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전에 전망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것도 되게 의외의 뉴스인데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좀 잘 되고 있고 네. 마트는 그렇게 욕먹던 이마트가 쏠림이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예. 그리고 백화점에서 지금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이 1.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 영업이익이. 어. 그리고 뭘 잘했나 봤더니 제가 예전에 가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롯데가 요즘에 거의 내수시장은 좀 내려놓고 그 베트남에 엄청 나가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단 국내적인 거 볼게요. 그러니까 국내 백화점 롯데백화점의 그 매출액이 39% 영업이익이 39%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이건 마트 네. 마트는 73.4%가 줄었습니다. 롯데마트 네. 완전 이 정도면 진짜 치명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해외거든요. 해외 할인점은 20%가 늘었어요. 베트남 6%, 인도네시아 5.3% 매출 신장되고 있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 성장 트렌드 지속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리뉴얼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면서 이 기업을 분석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전략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외 처음 나갔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시적인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점이 이제 그 백화점 롯데백화점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신세계랑 이마트 비교하면서 뭐 정용진의 이마트는 망했고 정유경의 신세계는 잘 나가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놀렸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는 매출액 매출액이 0.8% 줄었고 그 영업이익은 5.1%가 줄었어요. 근데 이마트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3%가 늘었습니다. 43%. 이야, 대박. 올해 들어서 이마트 네. 주가 한번 볼까요? 네. 3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요. S&P 들고 계셨던 분은 0.3% 벌었는데 네. 이마트 들고 계신 1월 2일 날 샀다 그러면 3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됐는지 봤더니 매출액이 10%가 늘었고 네. 영업이익이 43%가 늘었고 엄청 늘었어요. 할인점은 역시나 0.6% 줄었습니다. 네. 근데 트레이더스는 1.9% 늘었고 노브랜드 같은 전문점 0.5% 늘었고 그럼 이거를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이게 할인점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 플러스에서 0.3% 늘어났었고 여기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겁니다. 객수 신장, 사람 오는 거. 네. 이마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사람 안 간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홈플러스가 왜 안 좋고 롯데마트는 점점 줄이고 있고. 네. 근데 거기서 그나마 이렇게 투자를 좀 하면서 뭐 매장 리모델링도 하고 대형 할인점도 만들고 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남아있는 마트가 이마트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롯데마트였는데 3강이었는데 네, 네. 롯데 지금 홈플러스 안 되고 힘들고 있고. 홈플러스는 뭐 거의 많이 힘들고 홈플러스 그래도 2등이에요. 이거 홈플러스가 요즘 세일 엄청 한대요. 네. 홈플러스 가면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뭐 흔하고 뭐 80, 90% 세일하는 것도 많고 현금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현금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매장 뭐 좀 줄인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할인율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고는 합디다. 예. 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해도 우리 3% 핫딜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은 뭐 3% 핫딜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캐리어도 지금 원 플러스 원 세트로 갖고 왔거든요. 네. 예, 요 킬링톤 팀버랜드 킬링톤 하드 케이스입니다 이게. 예, 비닐봉지 같은 게 아니고 하드 케이스 캐리어인데 요즘 이제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도 힘들다 하는데 해외여행은 또 그렇게 많이 갔다면서요. 네. 근데 해외여행 갈 때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이제 캐리어들. 여행 갈 때 네. 캐리어가 약간 멋인 것 같아요. 응? 멋. 그래? 아 캐리어가 예쁜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좀 그래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의 멋은 두 가지. 일단은 요 색깔과 네. 하드케이스 요거 좀 멋있게 가느냐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딱지를 얼마나 붙이느냐. 아, 그렇죠. 딱지 내가- 붙여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여행 몇 약간 번 안 갔다 왔구나. 처음 가는구나 이놈. 예, 그건 안 되잖아. 여기저기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는 게. 그렇죠. 예,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저 당근에서 또 팔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 그런 딱지들 갖다 여기다 붙이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여튼 요 28인치 하나, 20인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물쇠도 함께 드리고 이 바퀴가 중요하잖아요. 캐리어는 자주 고장 나더라고요, 네, 바퀴가. 빠지고 뭐 네. 약간 조금 뭐 좀 저렴한 거 잘못 샀다 그냥 가다가 툭 빠지면 이거 굉장히 이거죠
모양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안 굴러가. 제가 직접 진짜 바퀴 고장 났었거든요. 네. AS도 안 돼요. 아, 잘 안 되지 그럼. AS 잘 안 해요. 새로 이거 사야 뭐 돼. 얼마 한다고 AS 해줘 막 이러면서 안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 팀버랜드 정품으로서 요건 뭐 웬만한 애들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근데 이주 기자가 지금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캐리어 바퀴가 얼마 한다고가 아니고 저는 바퀴 바꿔봤거든요. 네. 저도 바퀴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바퀴를 바꾸면은 바퀴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에? 15,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어디 거 샀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퀴가. 싼 것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바퀴 4개 바꾸면은 한 6만 원 돼요. 아, 그래요? 근데 1+1이 얼마다? 99,000원. 99,000원. 바퀴가 8개가 달렸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아. 바퀴 바꾸느니 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2개. 바퀴 사시면 캐리어를 드립니다. 아, 좋은데 오늘. 그러네. 네, 좋습니다. 요거 딱 250세트니까 뭐 여행이나 출장, 캠핑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네. 캠핑 가실 때도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쵸. 네, 차 뒤에다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는 캐리어 1+1 세트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해외여행 가시려면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발이 편해야죠. 예, 그렇다고 그냥 운동화만 신을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약간 캐주얼한 또 약간은 뭐 옷을 생각한다면 운동화만큼 혹은 운동화만큼 더 운동화보다 더 편한 더 편한. 네. 예, 모양도 아주 패셔너블한 락포트 데일리 슈즈도 갖고 왔습니다.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는 락포트는 뭐 신어본 분들이 아시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신어봤잖아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허리가 좀 마탱이가 갖고 제가 대신할게요. 그래, 좀 대신 좀 해봐요. 이렇게. 예, 거기 이제 좀 지난 거고 네. 제가 이제 약간 연한 건데 허리 때문에 허리 때문에. 야야 자 요게 이제 연한 색깔 아이고 예 요게 이제 락포트 슈즈 브라운 있고 이제 우리 이주호 기자가 다크 브라운 브라운. 있고요 또 베이지 색깔도 또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용. 네 그렇게 신으시면 되겠고 아주 부드럽고 잘 휘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마라톤 하실 때도 마라톤이요? 예, 마라톤 하실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등산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게 바닥이 예, 우리가 이걸 트레킹화라고 하죠. 트레킹. 네, 트레킹 예. 할 수도 있을 만큼 바닥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여행 가실 때도 좋고 출퇴근하실 때도 좋고 캐주얼상에 잘 어울리고 또 등산에도 괜찮은. 네. 그러니까 등산에 저는 이거 다크 브라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은 괜찮죠. 예, 등산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신은 연한 갈색은 등산보다는 이제 데일리 그냥 그렇죠. 출퇴근하실 때, 네. 여행 가실 때 이럴 때 좋은 것 같고요. 사이즈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놨으니까 아주 가벼운 신발, 또 편한 신발, 멋스런 신발, 락포트 남녀 공용 데일리 슈즈 78,000원. 네. 요즘 뭐 웬만한 지하상가 가서 신발 사더라도 5, 6만 원을 하더라고요. 이거 다 넘던데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온 거. 예. 아주 가벼운 신발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우리 네. 권순우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 모십니다.